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문정동 법조 지식산업센터 단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동부지방법원, 이렇게 큰 규모, 대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오피스텔 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 바로 앞이 사방으로 문정 지하철역이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건물은 현대 테라타워인데 문정동의 대표적인 지식산업센터죠. 지식산업센터는 서울의 경우 작은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곳 문정동 지식산업센터 단지는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단지와 더불어 서울에서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업무지구 단지입니다. 두 지역 모두 지식산업센터 단지로는 최고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문정동 여기 각 회사의 호실마다 공실이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위치에 따라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송파구의 가장 좋은 지역인 잠실동, 신천동 아파트죠. 지하철 8호선 송파역에서 문정역 사이 아파트들이 위치한 지역, 그리고 거여 마천 지역과 송파 위리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정동 지식산업센터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의 주거 수요로 인해 송파역과 문정역 주변의 아파트나 빌라 단지들은 확실히 큰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문정동 지산 인근의 신축급의 주거단지로는 송파 파크 하비오 프루지오 아파트 오피스텔 단지가 있는데요. 이 단지도 참 재미있는 단지인데 바로 옆에 있으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송파 파크 하비오 아파트 오피스텔 단지 앞입니다. 이 단지가 왜 재밌냐면요, 저쪽 송파대로 외곽에서 보면 오피스텔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이 안쪽으로가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섞여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 아파트 단지를 신축할 때 송파대로에서 송파 하비오 프루지오 오피스텔을 보면 다닥다닥 건축을 해서 우스갯소리로 약간 수용소 같다는 말들을 했었죠. 그리고 아파트도 이렇게 보면 주상복합 형태라 가격이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이 아파트는 지금 전용 84제곱미터가 14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한 점도 하나 생기는데요. 자금력이 부족한 직장인들이 직장 인근 대단지는 좀 자금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을 사서 주거 형태로 잡으면 어떠한가, 그런 부분이에요. 나홀로 아파트를 매수하면 나중에 올라주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전에 낙찰됐던 나홀로 아파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자, 저는 마포구 망원동 나홀로 아파트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0년에 지어진 그야말로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외관도 보시다시피 많이 낡았죠. 여기 바로 옆이 그 유명한 망원시장입니다. 이 아파트를 2016년 5구제곱미터, 즉 24평형을 3억 1천만 원에 낙찰받았었는데요. 현재 매물은 없고 2021년 7월 6억 6천만 원에 팔렸고 호가로는 7억 5천만 원까지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많이 올랐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 당시 낙찰로 전세를 2억 4천만 원에 맞췄던 기억이 있는데 투자금 대비 괜찮은 성적입니다. 나홀로 아파트일지라도 서울 지역인 경우 지하철이 가깝거나 망원동처럼 그 지역이 뜨는 지역은 불황 때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두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바로 앞이 망원동에서 유명한 망원시장인데, 이왕 온 김에 망원시장과 망리단길 한번 둘러보실까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경매 물건지 앞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물건입니다. 호수는 507호입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52789입니다. 송파구 문정동 문정연합주택조합 아파트이고요. 건물 외관에는 현대아파트 101호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 동으로 1993년에 건축된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경매에 진행되는 물건은 전용은 54제곱미터이고
거실과 방 2개로 된 아파트입니다. 해당 평형은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9억 3,900만 원에 감정되었습니다. 현재 2번 유찰되어서 2023년 7월 10일 6억 96만 원에 입찰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평수 네이버 호가는 8억 원 정도의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주거용 경매 물건을 임장할 때는 최대한 기존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낙찰 전에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일은 가급적 안 합니다. 대신 이런 나홀로 아파트는 매우 작은 아파트라 건물 하자 여부나 주차장 시설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싸게 낙찰받을 수도 있지만 다시 팔려면 나홀로 아파트는 건물 관리 상태가 양호해야 하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문을 두드리거나 하지 않는데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봅니다. 이 엘리베이터 상태하고 지하 주차장 여부. 근데 우선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교체한 것 같네요. 우선 엘리베이터 교체했고 그렇습니다. 한번 타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나름 투명이네요. 이게 생각보다 엘베는 좋네요. 엘리베이터는 생각보다 투명 엘리베이터네요. 이 정도 상태면 엘리베이터는 좋습니다. 주차장은 좀 아까 봤는데 한 중간급 정도, 그 정도 엘리베이터는 나름대로 나홀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투명이고 저기 잠실 롯데타워 보여요. 해당 경매 물건의 권리관계는 소유자 거주로 추정되고요.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자, 오늘은 프렌치 넥 양갈비로 왔습니다. 양갈비로 와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양고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야기는요, 분양, 매매, 경매 이 셋 중에 좀 어떤가인데요. 처음 장만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분양이 좋습니다. 새 아파트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좋은데 이 분양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매매를 하고 경매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고 너무 1년, 2년 안에 조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들이 있고 좋은 것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시죠. 맛있겠네, 이거.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그냥 진짜 맛있어요. 맥주 한잔 하시죠. 자, 더위 잘 나세요. 자, 저는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건축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경매 물건지 바로 인근입니다.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런 신축급 단지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청약 가점이 낮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곳에 도전해 볼 수도 있고, 특히 부동산 불황기 때는 경매로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의 단점도 명확합니다. 바로 매매의 어려움입니다.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같이 새로 아파트 개발될 빌라가 아니라면 확실히 빌라는 사기 쉬운 건 사실이나 매매는 어렵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서울 지역에서 지하철역 가깝고 직장인 수요가 있는 나홀로 아파트라면 경매로 싸게 도전해 본다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강사연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